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땅에 계시는 또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문제로 모든 것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념 문제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념 문제, 자냐 우냐, 바로 그 좌우 개념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합니다. 힘을 모아도. 우리가 혼신에 다해서 이 난간을 뚫고 나가도 부족할 텐데, 현 정부가 조금 이념 정치에 지나쳤다고 봅니다. 또 거기다가 또 적폐청산까지 해가지고서 국론이 하나가 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적폐청산, 이념 정치를 건의한 그 어떤 놈인가 몰라도 그 놈을 강력하게 제재시키기 바랍니다. 가장 못된 정치가 적폐청산 이념 정치예요. 가장 빌어먹을 정치입니다. 그것은 가장 저질 정치가 적폐청산 이념 정치예요. 가장 더러운 정치가 적폐청산 이념 정치인데, 훌륭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뭔 짓입니까? 적폐청산은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그리고 경제 발전에, 나라 발전에 힘을 써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학과 나오신 분들이 어찌 그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되어가는 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념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정직 정치하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 뭔 정치? 정직 정치. 이념 문제를 해결할 길은 바로 올바른 정치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진실한 정치, 공평한 정치, 공의로운 정치, 공평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 도의 정치하면 이념 문제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할 대통령의 차기는 반드시 나와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선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급부상한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가 좌우 대립으로 앞으로 계속 나라가 나가면 거지 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지 나라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번에 8월 달까지만 해도 빚이 252조 빚을 내가지고 정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가 잘못됐다는 거라. 빚을 그렇게 많이 250조면 적은 돈입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약 400조 가까이 빚을 내서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1년에 100조씩 빚내가지고 정치하라 그러면 저 유치원생도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이념 정치를 끝내십시오. 그리고 정직 정치하십시오. 정직 정치하십시오. 정직한 정치하십시오. 이제 거짓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국민 속이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청년들 모아놓고 공정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는데 지금 나라가 공정합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대통령이 뻔뻔스러우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진짜 전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중도도 아닙니다.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전라도 여수니까 저 새끼 저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살 길은 바로 정직 정치밖에 저는 없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정직 정치가 최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신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군수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 미국은 더 그래 더. 지금 나라마다 최첨단 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가공할 만한 이력의 무기, 어떻게 해야 1초에 수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고 있어. 나라마다 기가 막힙니다. 나라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세균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인구를 전멸시켜 버릴 것인가, 그것만 지금 박사들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려는 연구, 죽을 짓 아닙니까? 그렇게 인류가 모질합니까? 저질입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못된 데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마다 상상을 초월한 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1년에 쓰는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벌써 1년 국방비가 1000조.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아주 팽창해서 500조인데 1000조를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간 경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무기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고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전체를 100번 날려버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지금 날마다 만들고 있어요. 날마다 만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 인류가 자멸하게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 인류가 소멸하게 될 겁니다. 인류의 살 길은 여기서 빨리 정직 정치로 터닝 포인트를 해야 돼. 정직 정치로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돌아서야 돼. 정직 정치로 빨리 이제 체인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체인지 해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살 길이야.
이제는 그동안 너 죽여야 나 산다는 그런 아주 짐승적인 생각, 상대방을 살려야 내가 산다는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까운 나라들이 다 망해버려 우리가 잘 살 것 같아도 아닙니다. 가까운 중국도 잘 살아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일본도 잘 살아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러시아도 잘 살아야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북한도 굶어 죽어버려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저질적인 짐승적인 생각, 이걸 좀 걷어내고 앞으로는 수준 높은 정치를, 홍익 인간의 사상의 정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만 인류가 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직 정치가 최첨단 무기보다 왜 무서운 것이냐? 첫째입니다. 첫째,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정직 정치가 최첨단보다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정직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심리전, 이 정신 바로 심리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직 정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세계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에요. 정직 운동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놈은 죽일 놈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부패할 때 쳐들어오는 것이지, 나라가 한마디로 기울어져 갈 때 쳐들어오는 것이지, 정직 정치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나라가 썩어지니까, 정치가 썩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리고 정직 정치하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쳐들어와봤자 소용없어요. 땅은 혹시 좀 뺏으려가 몰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직 정치하는 나라, 건드리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일 나라입니다. 죽일 나라. 죽일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국제관계는 좋은 이미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나라의 인심을 얻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나친 야욕을 부리다가 인심을 잃어버리다가 보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중국이 중국몽 부르짖다가 많은 나라의 미움을 사고 받는 것이에요. 지금 그 손해는 천문학적입니다. 천문학적.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번에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고함이라는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 정치로 하나님 마음도 사고 세계인의 마음을 사야 또 국민의 지지도 받고, 그것이 바로 최첨단 무기보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 정치가 최첨단보다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정직 정치는 인류의 살 길이기 때문에, 인류가 살 길은 정직 정치예요. 홍익인간의 정직 정치. 지금 전 세계는 과학이 발달할 대로 발달하여서 첨단 무기가 그냥 최고로 발달했어. 지금 전쟁으로 상대방을 이제 가만히 있어도 드론으로 가서 그냥 끝장내는 때예요. 드론 하나만 가도 치명상을 입혀 지금은. 그래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조그만 북한을 또 피처간에 상처를 좀 받으니까 달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힘이 약해서 그렇겠습니까? 북한을
20분이면 딱 끝낸다 안 그럽니까? 그러나 미국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또 인신머리가 되니까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전쟁보다 전직 정치로 평화해야 피차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팽창주의를 정직 정치로 바꿔야 되고, 그동안의 도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한지 착취하는 정치, 한마디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땅 따먹기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서로 평화하고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불협화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손해가 많았지만은 매스컴에는 발표 안 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나라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야 돼. 뭔 시대? 평화의 시대.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참 2장 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예언했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은 사실은 나 8절 바로 이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 지금 UN 본부 기초서계가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동시대 선지자로서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미가 4장 3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전 세계에 퍼질 때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인류가 조금 처리 드려야 됩니다. 인류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하나입니다. 하나. 인류는 하나예요. 지구촌입니다. 지구촌. 그걸 모르고 서로 으르렁대고 그래봤자 서로 죽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직 정치가 최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정직 정치는 홍익사상으로 이 시대의 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 사조예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조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말하는데,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평화해야만 살 시대예요. 왜냐? 이제는 강력한 무기 발달로 전쟁해가지고는 서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죽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은 절대 투쟁이 아니라 평하고, 불협화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념 논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묘책이고 묘안이고 대책이고 해답이에요. 이 시대 정신이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돼야지. 이 시대 조류가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 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약 7천조의 이득이 때문에 7천조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으로써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국은 망해서 좀 나눠질 것이고 미국도 큰 손실을 보고
패권 다툼에서 이제 서로 한마디로 두 나라 다 약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러시아도 푸틴이 끝나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본은 아베가 끝났기 때문에 점점 이제 더 쇠약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홍익사상인 정식정치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하고 팽창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할,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갈, 전 세계를 지휘할 그런 나라로 급부상할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으로는 모든 길이 한국으로 통해야만 될 겁니다. 이번엔 코로나로 많은 경종을 주고 여러분 BTS나 K-팝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스타일 여러분 그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때도 됐습니다. 그런 무기 중에 최고 무기가 홍익사상인 정직정치입니다. 앞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또 정신세계, 영적 문제가 모두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를 펼칠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인 정직정치할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인 정직정치할 대통령을 기어코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됩니다. 세계적인 나라 될 겁니다. 세계적인 나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정직정치함으로 힘써 일하세. 홍익사상 본받아 정직정치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구하며 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를 무기삼아 세계를 정복할 대통령 뽑기 위해서 나가자! 뭉치자! 하나 되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